안녕하세요. OK 하자보수 함신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법에 있는 하자보수 내용 중에 필요한 사항만을 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법 하자보수. 우선 주택법에서 말하고 있는 하자보수가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해당되고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은 하자보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하자보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직접 보수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자가 있으면 사업주체, 그러니까 시공사나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보수 방법과 기간 등이 명시된 하자보수계획서를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입주민은 하자보증기관에 하자를 청구해서 입주민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택법령의 주요 골자입니다. 여기서 입주민은 특정 개별 세대가 아니라 입주자 대표 회의를 말합니다. 하자 보증 금액은 대지 조성 비용을 뺀 표준 건축비의 3%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하자 보증금의 법적 의미. 정식 용어로는 하자 보수 보증금, 소위 하자 보증금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자 보증금은 법적으로 인정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금액만큼 입주자가 채권자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하자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보증의 의무는 소멸되어 없어지고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보증금은 사업 주체에게 반환이 됩니다. 하자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 소유자가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 매수인도 하자 청구의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자 보증금은 현재 입주민의 소유도 아니고 사업 주체의 것도 아닌 셈입니다. 연체별 하자 보증금 차트를 봐주세요. 그 다음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방금 말한 하자 기간이라고 말하는 같은 뜻인데요. 줄여서 하자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자 기간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하자의 내용을 공사 종류별로 구분해 놓고 각각의 하자 내용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해줘야 하는 의무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게 하자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배나 타일 공사는 하자 기간이 1년이 되겠고 단열 공사는 2년, 지붕 방수 공사는 4년, 바닥 지붕은 5년, 기둥은 10년 이런 식으로 6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보증 금액도 기간별로 다릅니다. 1년 차는 전체 금액의 10%, 2년 차에는 25%, 3년 차에는 20%, 4년과 5년, 10년은 각각 15%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년, 2년 하는 기준의 시점은 사용 검사일에서 사용 승인일이 됩니다. 분양이나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자 기간이 지나면 보증금은 사업 주체에게 반환되는데 곧바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2년의 유예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하자 기간 종료일부터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자 기간이 1년인 하자 보증금은 사용 검사일이나 사용 승인일로부터 만 3년이 지나야 사업 주체에게 반환되게 되는 방식이니까 하자 기간 10년에 해당되는 금액은 건축주가 반환받으려면 준공일로부터 12년이 지나야 되는 셈입니다. 혼돈이 되는 내용이 하자 청구 권리가 소멸되는 기준이 되는 하자 기간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어 없어지는 시점을 구분하는 것인데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하자 기간의 의미는 어떤 하자가 났을 때 그 하자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수를 요청해야지 기간이 지나서 요청하게 되면 하자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조금 전 유예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이 유예기간을 인정받으려면 하자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 주체에게 하자 보수 요청을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이요. 구두로만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보증금은 사업 주체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 권리가 소멸되어 원칙적으로 하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자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부분은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보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보증보험은 하자 보증금이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예치한 사업 주체가 지급 동의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하자 보증 업무를 이행하자라고 하는 보험 상품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사업 주체의 지급 동의 요청, 일종의 보험 계약, 해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자 보증금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보니 지급 동의를 한다고 해서 보증금이 입주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한 하자가 입증되어야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지급이 됩니다. 때문에 하자 기간이 지나거나 하자 요청 내용 증명을 제때 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지급 동의를 하게 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된 보증금도 찾아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 보증기간 종류. 참고로 하자 보증은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세 곳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이나 대한주택보증은 현금 예치가 아니라 사업주체의 신용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하자 보증을 처리하는 방식이 서울보증보험과는 약간 다릅니다. 필요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가진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증기간 확인은 지자체 건축가나 주택가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자 보증금으로 보수하고 난 다음에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자 보증금이 모든 하자에 대해서 사업 주체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하자 분쟁은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하자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업 주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할 수 있고 보증기간의 보수비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증기간을 상대로 하자 보증금 청구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 주체를 상대로 하는 주택 하자와 관련된 소송은 대체로 입주민이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만 소송은 실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은 소형 주택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참고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주택법 46조 3항입니다. 여기서 중대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를 말하는데요. 하자 기간 5년과 10년 차에 해당하는 건물 골조에 해당하는 보나, 기둥, 내력벽 등에서 발생한 하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자 기간 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하자 보증금과는 별도로 사업 주체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OK 하자보수 함신영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